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트럼프 쇼크 2.0이라는 어쩌면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세금은 한 푼도 안 올리고 어떻게 정부가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마술 같은 소린가 싶죠?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 대담한 계획을 두고 사람들은 트럼프 쇼크 2.0 또는 닉슨 쇼크 2.0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미국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빗대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계획이길래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971년에 있었던 닉슨 쇼크는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 부담을 덜어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이 트럼프 쇼크 2.0은요. 금의 시장 가치를 이용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 목표와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비밀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1.2조 달러, 이 상상도 안 되는 거액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주 교묘하고 거의 마법에 가까운 회계 기법에 숨어 있습니다. 그 마법의 이름이 바로 금 재평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금의 가격표를 아주 오래된 옛날 가격에서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그냥 바꿔 붙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 같죠? 하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면 비밀이 확 풀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금 1온스의 가치를 장부상에 고작 42달러 정도로 적어놓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될까요? 무려 5,000달러에 육박합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속에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는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새로운 세금 하나 없이 오직 회계장부의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의회 승인 같은 복잡한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무부가 연준에다가 금 증서라는 걸 보내면 연준은 그 차익만큼의 돈을 외환안정기금, 즉 ESF라는 특별 계좌에 바로 쏴줍니다. 이건 재무부 장관이 맘대로 쓸 수 있는 비자금 같은 거거든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정치 과정을 그냥 완전히 건너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 그대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돈의 홍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완화 아시죠?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 돈으로 국채를 마구 사들이면 시장에는 달러가 넘쳐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아주 놀랍게도 한국 경제에 굉장히 기묘하고 역설적인 형태의 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도넛형 경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겉모습인 도넛, 즉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데 정작 그 중심부인 실물 경제와 우리들의 일자리는 텅 비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현상의 두 얼굴을 정말 잘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면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기업들은 새로운 공장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꾸 해외에 짓는 거죠. 부는 분명히 늘어나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에게까지는 잘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묘한 도넛 경제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지금부터 각 시장별로 그 명암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환율 시장부터 보죠. 여기서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이렇게 외국 자본이 몰려들면 원화 가치가 급등, 그러니까 환율이 뚝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사들입니다. 이 두 힘이 서로를 당기면서 팽팽하게 맞서니까 환율은 엄청나게 출렁거리겠지만 원화 가치가 아주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을 담은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경쟁국인 인보는 엔화 강세로 힘들어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도넛 경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투자와 실제 공장을 짓는 투자의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 역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기업들의 실제 공장 투자는 한국의 평택이나 울산이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곳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 투자 때문에 비용은 늘어날 텐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이익을 지쳐낼까요? 그들 나름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 일단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인 일본 기업들은 엔화 강세로 타격을 입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틈타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이를 바탕으로 얻게 된 가격 결정권을 사용해서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슬쩍 녹여내는 겁니다. 결국 그 늘어난 비용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만들면서 이익은 지켜내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사람들의 금융자산은 불어나는데 정작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사회.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진짜 번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